아파트 단지를 지나 숲으로 이어지는 무등산 자락 초입에 위치한 집 한 채. 주변의 높은 나무들 속에 붉은 빛이 나는 동판으로 덮인 이 집은 생각을 따라가는 집 추사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이 너무 예쁜데 독특한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을 맞이하는 건 1.5층 높이의 서재, 25,000권 분량의 책들이다.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이 집은 당호가 추사제라고 합니다. 딸을 추자, 생각사자. 그래 진행한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집, 생각을 따라하는 집. 그래서 추사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총 3층으로 된 이 집은 1층이 책으로 가득하다. 사람의 집이 아닌 책의 집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소장하게 되었을까?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님이 다독가이셨고 책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는데 저희 형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형제가 7형제로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책 읽기를 가장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 윤 교수의 책 읽기는 책을 많이 읽던 아버지와의 경쟁의식에서 시작됐다고 고백한다. 그 경쟁의식의 발로가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 많은 책을 관리하려면 어떤 책이 있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기는 책들 전부 이렇게 엑셀로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분류가 듀이 분류법이랑 우리나라 십진분류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학문적인 분류고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예수 24라든지 네. 아니면은 알라딘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 분류하는 책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넘버링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쪽은 문학이고 네. 이쪽은 역사랑 철학이고요. 철학이고 이쪽은 이제 시집이 있고 이쪽은 이제 돈에 관한 책들이고 저 위에 빨갛고 검은 책들은 전 세계 공통인데요. 추리소설 아니면 탐정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20대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20대 때는 누구나 다 마르크스를 모르면은 이 가슴이 없다 그러고 나이 들어서 거기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면 머리가 없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책들이기 때문에 여기 놓고 가끔 뽑아서 읽어보고 합니다. 책은 햇빛이나 습기에 민감하다. 책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도 필요할 텐데 이 많은 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집을 질 때 여기 층고가 4.5m거든요. 보통 아파트는 2.4m입니다. 모든 책은 전부 습기랑 자외선에 제일 약하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고층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열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단열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제습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습도를 항상 재는데 우리 습도를 55도, 60도, 55% 정도로 맞춰 놓으면 책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없었으면 저 뒤에 있는 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커튼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쪽은 전공책들이고 없으면 다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정이 좀 덜하신데? 이제 은퇴했으니까요. 사실 이사할 때 책을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추사제의 책은 무려 25,000여 권. 어떻게 다 옮겼을까? 젊었을 때 이사를 열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일 이사짐센터에서 싫어하는 게 책이더라고요. 책을 옮길 생각하니까 그 이사짐센터의 직원의 눈초리가 딱 꽂혀가지고 에이 내가 옮겨야겠다 하고 차로 7개월 동안 옮긴 거예요. 그 처음에는 거기다 차에다 실는 요령이 없으니까 한 200권, 300권 하다가 운전수 빼놓고 꽉 차오면은 650권, 700권을 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옮기다 보니까 체중이 7kg가 빠지고 그게 중노동이라고 생각 못 옮겼어요. 그 당시에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책을 7개월 동안 일로 다 옮긴 거예요. 어린 시절 윤 교수는 헌책방 매니아이기도 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매니아였다는데 청계천 복귀하기 전에 이렇게 한쪽에 전체가 다 헌책방이었거든요. 이 정도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책이 있는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 자주 와서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장님이 손님이 뭐 찾으러 오면은 기억 모르잖아요. 그럼 야 장녀 그 책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는데요. 그 책 찾아와라 가서 드리고 정말 거기서 갖고 싶은 책들은 돈이 없으니까. 계속 문기장 거리고 있어요. 그냥 읽는 척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야 너 돈 없지? 그래 가져가. 그렇게 얻은 책들도 수백 건데요. 삶의 지혜?
삶의 교활함이죠. 책은 집안 곳곳에 있다. 특히 3층으로 올라가면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집에 대한 공부를 위해 읽은 책이 가득하다. 여기까지는 건축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언덕에 하얀 집, 예쁜 집이 다 머릿속에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언덕에 하얀 집을 생각했는데 건축에 관한 책 읽다 보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집이더라고요. 나쁜 집이 아니고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집은 쇼룸이 아니거든요. 다른 보여주기로 짓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필요한 것이 필요한 집을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한 권, 두 권 읽다 보니까 집이라는 거는 내 생활을 가장 적절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짓기 전에 책을 몇백 권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나서 집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거구나 하고 빠르고 편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쭉 책에서 얻는 정보랑 인터넷에 얻는 정보랑 머릿속에 입력됐을 때 기억의 깊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랑 인터넷 읽을 때랑 내용이 똑같더라도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깊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은 읽는 거고요. 인터넷은 보는 거거든요. 책은 그걸 쓰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기는 자기는 책임이 없고 되는 대로 막 쓰는 게 많거든요. 그 정보의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정보 보고기도 하지만은 정보의 쓰레기통이기도 하잖아요.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이 작가가 왜 이런 의도로 썼나 그렇게 생각해보는 습성이 그런 때로 좋아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은 독서가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뭘까? 젊은 사람들 물건 쇼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검색하지 않습니까? 영화 볼 때 인터넷 검색하면서 영화 평을 보고 저는 매일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씩은 각 서평을 쭉 보고 합니다. 모든 책들이 다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읽고 난 다음에 이건 킬링 타이밍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이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내 지식을 좀 넓히고 그러지만은 책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 그런 건 해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이게 좋다고 하는데 그 책 읽어볼 때요 나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은 책인데 그분이랑 나랑 입장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책에 난 거는 어떤 한 사람한테 이게 다 좋다 그럴 수는 없는데 하나는 확실한 건 있습니다. 모든 책들이 전부 나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건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내 인생에 정말 크게 감동을 주거나 그럴까? 그런 책들은 불과 흔치가 않아요. 자신이 관심이 가는 책에 먼저 손을 뻗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가장 짧은 글, 시라든지 수필 등 단문을 읽고 마음이 한가로울 때 긴 호흡의 책을 읽어보길 추천. 그리고 책이 주는 이로움. 가장 큰 장점으로 배려심을 꼽았다. 근데 책은 읽다 보면은 인내거든요. 인내심이란 게 책 읽는 인내심이 결국은 사회 나가서 어려웠을 때, 자기 불편했을 때 그걸 감당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 때문에 책만 읽는 아기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대한 배려가 좀 깊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찰한 결과예요. 교수님에게 책은 뭐뭐뭐다. 마음이다. 갑자기 그렇게 생각나네요. 마음이 우러나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이 통해야 책을 읽는 거고 또 책을 읽은 다음에 그게 마음에 깊이 오래 남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추사제는 개인의 집, 사유제이지만 향후 공공재로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는 개인 사유제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 집은 공공재로서 활용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가족들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여기 와서 이 산속에 누가 와서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살기에는 이렇게 적절치 않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서로 여러 사람과 교류하고 공유하고 그런 집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한 번씩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집을 상상해보곤 한다. 윤창육 교수의 어린 시절, 어렴풋하게 꿈꾸었던 집은 현실이 되었다. 생각을 따라가는 집, 추사제라는 이름처럼 많은 책, 그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시대와 세대로 오가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그럼 오늘 핑거 이슈는 여기까지다.